경찰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 신도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부천시가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 일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신동 주민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부평구도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부평구와 부천시의 대응 상황 확인해봅니다.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일부 역사에 공기질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치경찰위원 후보가 용산 참사 당시 지휘관이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우리 지역 상황 짚어봅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경찰이 LH 현직 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일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의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은 건데요. 인천청도 지난 5일 전 시의원 A씨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의회와 인천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도시개발 관련 정보로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6일 오후에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현직 LH 직원 2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LH 직원들이 깊게 관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건데요.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부천 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부지 소유자인 A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연관성 등 유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검찰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구성 계획에 따라 부천 대장지구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10명 내외의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재점검을 비롯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라는 내부 지시에 따라 수사 범위는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까? 네, 경기도의회는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체 투기근절 소위원회를 꾸려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앞으로 수사기관 협조를 비롯해서 혐의가 드러난 의원에게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천 시민단체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의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투기 의혹 관련 조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2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5명, 모두 152건, 639명으로 그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천시가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 일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이를 위한 주민 설명회도 열렸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죠. 주민 설명회 이후 논의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좀 냈는데 부천시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일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었죠.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 오정구의 군부대를 이제 부평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는데요. 네. 현재 부평구는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입장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부천시에 전달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전달
전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부천시는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부천시가 참석하지 않아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바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아직 다음 주민설명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부천시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부천시의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주민 협의 과정을 현재 우선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평구 역시 현재까지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군부대 이전 관련 특별조치법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내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련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련 훈령, 법령도 뜯어봐야 하고 법률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때문에 부천시도 그렇고 부평구도 그렇고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부평구와 부천시가 주민설명회 이전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논의 테이블에 앉는 그런 안을 현재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그러니까 소송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특히 이 부평구는 주민동의 없이는 이 군부대 이전 사업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해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이제 직접 밝힌 입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부천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이미 인천시가 삼보급단 등 지역의 군부대를 일신동 일대로 이전 집적화하는 방안을 이제 결정을 한 바가 있죠. 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현재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이 어떤 합의점을 찾는 논의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 군부대 이전 이슈로 지역 상황이 부각이 됐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일신동에 있는 군 비행장을 이전해 줄 것을 최우선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시는 이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천 군부대 이전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또 앞으로도 열릴 계획이죠. 근데 부평구는 이미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회를 꾸준하게 열어왔습니다. 네. 부평구는 주민설명회 외에도 경청회를 추가로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요청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신동 군부대 이전 문제가 역시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소식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용산 참사 현장 진압에 나섰던 인물이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에 올랐는데요.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해당 인물의 임명을 거부할 것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후보는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며 그에게 인천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5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교육청, 시의회 등을 통해 6명의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이 중 논란의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민단체는 조례에 따라 박남춘 인천시장은 후보의 위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해당 후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도로를 피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대중교통인 지하철 역사 안 공기도 좋지 않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우리 지역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많게는 하루 한두 시간 이상 머물게 되는 지하철. 매일 거쳐가는 역사 안 실내 공기는 어떨까? 거기 정화기가 있잖아요. 정화기가 정화를 잘 시켜주겠지. 그걸 믿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알아요. 뭐 정화기가 공기 정화기 해주나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일부 지하철 역사 안 공기는 바깥보다 더 나빴습니다. 김포시 자체 조사 결과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의 내부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39 마이크로그램.
기준치인 1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운양력도 비슷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가까운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9배, 초미세먼지는 5배 더 심했습니다. 김포시는 두 곳 역사 안의 공기 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골드라인 측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골드라인 측은 과태료 외에도 향후 조치 내용과 관리 계획을 김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걸포 북변역과 마산역 역사 안의 공기질도 측정했으나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의 기존 수칙 외에 3가지를 추가한 건데요. 음식 섭취와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역 관리자도 꼭 지정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판매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아예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도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가 적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무조건 전자 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과 일자리 복지를 지원하는 행복캠퍼스를 운영합니다. 먼저 일자리가 연계된 직업교육을 위해 행복캠퍼스로 지정된 대진대와 강남에서 교육과 창업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경제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해 건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11일까지 2020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산 검사 내용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기금, 재무제표 등인데요. 재정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결산 검사 결과를 5월 31일까지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고 6월 1차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받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 맘카페와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의 기능이 공존하는 육아센터가 부천에 문을 엽니다. 부천시는 6일 부천 약대동 아이파크 1단지에 3층 규모로 아이사랑 복합공간이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앞으로 경기도형 맘카페를 비롯해 초등생 3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교실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부천 51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인 아이파크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받아 7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시민 제보는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인 인천 이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보할 때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납세협력 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됩니다.